사랑은 쟁취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붙잡는 거야. 빗속 장례식장, 검은 베일을 쓴 두 여자가 관 앞에서 마주선다. 36살 젊은 후처와 42살 우아한 전처. 관 속 남자는 45살 대기업 대표 강현우. 단독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지만 브레이크엔 이상한 흔적이 남아있다. 불과 2년 전 설이는 유부남과의 사랑을 선택했다. 그는 이혼을 약속했고 그녀는 모든 걸 얻었다. 하지만 쫓아낸 전처 한지은이 돌아왔을 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 인수 제한, 인터넷 악플 공세, 불륜 증거 폭로 협박, 그리고 의문의 차량 사고. 사랑을 쟁취했다고 믿었던 여자와 사랑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여자. 둘 중 누가 진짜 승자인가? 아니, 이 싸움의 승자는 있기나 한 걸까? 남자를 사이에 둔 두 여자의 2년간의 전쟁. 지금부터 그 기록을 공개합니다. 윤설인 36살. 그녀의 인생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대학 졸업 후 취업 재수를 2년 하고 겨우 들어간 중소기업에서 10년째 대리로 일했다. 승진은 번번이 남자 동기들에게 밀렸고 연애는 30을 넘기며 끊겼다. 마지막 남자친구는 3년 전에 헤어졌다. 이유는 내가 너무 현실적이야. 꿈이 없어 보여. 설이는 그 말에 웃었다. 꿈? 그런 거 가질 여유가 어디 있어. 매달 월세 50만 원 내고 관리비 10만 원 내고 통신비에 식비 빼면 저축은 고사하고 비단지는 게 다행이었다. 퇴근 후엔 허름한 원룸으로 돌아갔다. 곰팡이 냄새 나는 반지하, 햇빛도 안 들어오는 작은 방.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나 컵라면을 먹으며 유튜브를 봤다. 화면 속 사람들은 다들 행복해 보였다. 신혼여행, 아기 태어난 일상, 새집 구경 브이로그. 설이는 화면을 꺼버렸다.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36살의 자신을 똑바로 봤다. 눈가엔 잔주름이 생겼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그녀는 소주를 마시며 울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연락이 끊겼고 명절 때 고향에 가면 친척들은 물었다. 아직도 결혼 안 했니? 이제 슬슬 서두르지 않으면 늦어. 설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알아요. 하지만 속으론 비명을 질렀다. 누가 날 선택해줘. 제발. 그러던 어느 가을날 회사에 대형 프로젝트가 들어왔다. 강남의 유명 건축회사와 협업하는 일이었다. 설이는 프로젝트 팀장으로 배정됐다. 첫 미팅 날 그녀는 긴장하며 회의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를 봤다. 강현우 45살. 그 건축회사의 대표였다. 키 180cm, 정돈된 머리, 명품 시계, 그리고 카리스마 넘치는 말투. 그는 회의를 주도했고 설인의 프레젠테이션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설인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변했다. 회의가 끝나고 그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늘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미팅 때 더 자세히 논의하죠.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미팅이 열렸다. 이번엔 회의 후 현우가 제안했다. 저녁 같이 하시죠. 프로젝트 얘기 더 나누면서. 설이는 놀랐다. 대표가 직접? 네, 좋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청담동의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갔다. 설이는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다. 메뉴판엔 가격도 안 적혀 있었다. 현우는 와인을 주문하며 말했다. 편하게 드세요. 오늘은 비즈니스 자리가 아니니까. 설이는 긴장을 풀지 못했다. 하지만 현우는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었다. 설인 씨는 왜 그렇게 자신을 낮춰요? 아까 회의 때 보니 충분히 실력 있던데. 아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평범하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당신은 평범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 말에 설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랜만에 누군가 자신을 봐주는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현우가 그녀를 집까지 태워줬다. 차 안에서 그가 물었다. 혹시 남자친구 있어요? 설이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요. 한참 전에 헤어졌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네. 제가 마음 편하게 호감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전시회 같이 가요. 설이는 망설였다. 이건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서는 거였다. 하지만 그녀는 답장했다. 네, 좋아요. 주말 두 사람은 삼청동 갤러리를 걸었다. 현우는 그림 앞에서 설명했고 설이는 그의 말에 집중했다. 오후엔 카페에서 차를 마셨다. 설인 씨, 솔직히 말할게요. 현우가 진지하게 말했다. 전 기혼자예요. 설인의 표정이 굳었다. 현우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아내와는 이미 끝났어요. 결혼 생활은 껍데기만 남았고 우린 이미 남남이에요. 이혼은 시간 문제예요. 설이는 혼란스러웠다. 이건 잘못된 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한테 호감이 있어서요.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설이는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했다. 유부남, 불륜, 도덕적으로 잘못된 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36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 같았다. 일주일 후 그녀는 결심했다. 그의 문자에 답장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주말마다 만났고 평일에도 퇴근 후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다. 현우는 그녀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 당신한테 어울려요. 설이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결국 받았다. 그는 그녀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 설이는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6개월이 지났다. 어느 날 현우가 말했다. 이혼 절차 시작했어요. 변호사랑 상담했고 곧 협의 이혼 진행할 거예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말요? 네. 당신과 정식으로 결혼하고 싶어요. 설인은 그를 껴안았다. 드디어 자신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1년 후 현우는 정말 이혼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많은 돈을 주고 전처와 완전히 결별했다. 그리고 설인과 재혼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설인의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결국 참석했다. 친구들은 축하한다면서도 뒤에선 수군거렸다. 남의 남편 빼앗아서 결혼했대. 하지만 설인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강현우의 아내였다. 사랑은 뺏는 게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설이는 드디어 강현우의 아내가 됐다. 그와 함께 강남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50평형 아파트, 한강뷰, 주차장엔 벤츠가 서 있었다. 설이는 매일 아침 넓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전에 살던 반지하 원룸과는 천지 차이였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그녀는 믿기지 않았다. 회사는 그만뒀다. 현우가 말했다. 이제 일 안 해도 돼. 내가 다 책임질게. 설이는 전업주부가 됐다. 오전엔 필라테스 학원에 다니고 오후엔 백화점에서 쇼핑했다. 명품 매장 직원들은 그녀를 VIP로 대했다. 사모님, 이번 시즌 신상 나왔는데 보시겠어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드를 건넸다. 가격은 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SNS에 일상을 올렸다. 명품 가방 언박싱, 고급 레스토랑 음식 사진, 제주도 호캉스. 댓글엔 부러워하는 말들이 달렸다. 언니 완전 인생 역전했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설이는 뿌듯했다. 드디어 자신도 성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다.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나 결혼했어. 남편이 건축회사 대표야. 친구들은 축하한다면서도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근데 그 사람 재혼 아니야? 응, 그래. 근데 전처랑 완전히 끝났대. 그래도 조심해. 재혼 남자들 다 그렇게 말하거든. 하지만 설이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행복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했다. 현우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예전처럼 그녀를 안아주지도 않았고 대화도 줄었다. 밤마다 서재에 틀어박혀 술을 마셨다. 어느 날 밤 설인이 서재 문을 두드렸다. 현우 씨, 뭐 걱정 있어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요. 나한테 질린 거 아니에요?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사업이 힘들어서 그래. 하지만 설이는 알았다. 그의 눈빛에 더 이상 사랑이 없다는 걸. 그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했다. 메시지, 통화 기록, 이메일, 심지어 삭제된 문자까지 복구해서 봤다. 어느 날 그녀는 낯선 이름을 발견했다. 지은 마이너스 전 부인. 메시지 내용은 비즈니스 관련이었다. 다음 주 주주총회 안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사 재무제표 보내드렸습니다. 설이는 찝찝했다. 왜 아직도 연락하는 거지? 이혼했으면 끝 아닌가? 며칠 후 현우가 출장을 간다고 했다. 부산의 프로젝트 현장 점검 가야 해. 2박 3일 걸릴 거야. 설이는 의심했다. 정말 부산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간대? 그냥 요즘 당신 이상해서.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설이나, 나 너무 피곤해. 제발 의심 좀 그만해. 하지만 설이는 믿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현우를 몰래 미행하기로 했다. 다음 날 현우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설이는 택시를 타고 그를 따라갔다. 현우의 차는 부산 방향이 아닌 서울 시내로 향했다. 그리고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앞에 멈췄다. 설이는 차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다. 10분 후 한 여자가 나타났다. 우아한 샤넬 정장, 긴 생머리, 명품 선글라스. 그녀는 현우에게 다가가 가볍게 포옹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설이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저 여자가 전처인가? 그녀는 레스토랑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지켜봤다. 그들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했다.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얘기하기도 했다. 현우는 그녀에게 보여준 적 없는 편안한 표정이었다. 설이는 사진을 찍었다. 손이 떨렸다. 이 시간 후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다. 현우는 그 여자의 차 문을 열어줬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차에 탔다. 현우는 그녀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다. 그날 밤 현우가 집에 돌아왔다. 다녀왔어. 설이는 소파에 앉아 그를 노려봤다. 부산 어땠어요? 응? 아, 그냥 그랬어. 거짓말 마세요. 오늘 누구 만났어요? 현우는 당황했다. 뭐?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여자 만났잖아요. 전처 만났죠?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너 나 미행했어? 대답해요. 왜 만났어요? 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만났어.
회사 일 때문이야. 지은이가 우리 회사 주주거든. 서리는 비명을 질렀다. 주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현우가 설명했다. 이혼할 때 재산 분할로 회사 지분 30%를 줬어. 그래서 지금 지은이가 우리 회사 주주야.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말하면 오해할까봐. 오해? 지금 딱 오해할 상황이잖아요. 현우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다. 설이나, 난 지금 회사 살리느라 정신없어. 제발 이런 거로 싸우지 말자. 그날 밤 설이는 잠들지 못했다. 전처가 돌아온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다. 며칠 후 현우의 회사 주주총회가 열렸다. 설인도 배우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녀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다. 오늘은 전처를 직접 만날 거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주주들과 임원들이 자리에 앉았다. 현우는 단상에 서서 경영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한지은 42살.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당당히 걸어왔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메이크업은 완벽했다. 그녀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미소 지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그녀는 현우 바로 옆자리에 앉았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다. 지은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현우 씨. 덕분에 내 인생 다시 세웠어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고 발표를 계속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발표가 끝나고 지은이 손을 들었다. 질문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현재 회사 부채 비율이 작년보다 20% 증가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현우는 당황했다.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다음 분기엔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은이 웃었다. 예정이요? 구체적인 플랜은요? 현우는 답변하지 못했다. 지은은 서류를 꺼내 돌렸다. 제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경영 방식으론 회사가 2년 내 위기를 맞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지은이 계속 말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제가 경영권 일부를 인수하겠습니다. 현재 제 지분은 30%지만 추가로 21%를 확보하면 과반이 되죠.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안 됩니다. 왜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예요. 아니면 대표님이 회사를 망치고 싶으세요? 현우는 말문이 막혔다. 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 종료됐다. 주주들은 서로 속삭이며 빠져나갔다. 설이는 멀리서 지은을 지켜봤다. 그녀는 우아하게 서류를 정리하며 직원들과 악수했다. 그리고 설인 쪽으로 걸어왔다. 두 여자가 마주 섰다. 지은이 먼저 말했다. 당신이 그 유명한 새 아내구나.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더 용감하시네요. 설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전처분이시죠? 소문 많이 들었어요. 소문? 어떤 소문? 현우 씨 놓아주지 못하신다는 소문이요. 지은이 웃었다. 놓아주지 못한다고요? 아니, 이제 다시 가져올 거예요. 설인의 얼굴이 굳었다. 지은이 속삭였다. 과거는 과거라고 했죠? 근데 과거가 현재를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그녀는 명함을 건넸다. 혹시 할 얘기 있으면 연락하세요. 여자끼리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지은은 우아하게 돌아서서 걸어갔다. 설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노려봤다. 손에 쥔 명함이 구겨졌다. 그날 이후 설인의 일상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먼저 SNS에 이상한 계정들이 나타났다. 익명의 DM들이 쏟아졌다.
남의 남편 뺏은 여자. 불륜으로 시작한 결혼이 행복할 줄 알아? 전처한테 복수당할 거야. 서리는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댓글은 계속 늘어났다. 그녀가 올리는 모든 게시물마다 악플이 달렸다. 명품으로 과거를 덮을 순 없어. 양심 팔고 산 가방이네. 저 여자 전에 가난하게 살았대. 돈 보고 결혼한 거 인정? 서리는 SNS를 비공개로 전환했다. 하지만 이젠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포털 사이트 연예제 시도찰 계속 뉴스란에 기사가 떴다. 유명 건축회사 대표 강연우, 전처와 후처 사이 경영권 분쟁. 기사엔 서린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었다. 댓글은 더 악랄했다. 불륜으로 시작한 사랑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전처 불쌍하다. 7년 결혼 생활 날리고 후처년 인생 망하길. 서리는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화면이 깨졌다. 밤에 현우가 귀가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오늘 주주들이랑 미팅했어. 다들 지은 편이야. 나한테 경영권 넘기라고 압박해. 서린이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함께? 지금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떠나고.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잘못이었나 봐. 서리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지은이랑 이혼 안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현우는 고개를 떨궜다. 며칠 후 서리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현우의 회사 직원이 익명으로 제보한 내용이었다. 한지은은 이혼 후 2년간 조용히 준비했다. 먼저 현우가 준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했다. 그리고 현우 회사의 경쟁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주요 거래처들을 하나씩 빼앗아갔다. 현우의 회사는 점점 고립됐고 지은의 영향력은 커졌다. 그녀는 현우 회사의 다른 주주들을 하나씩 포섭했다. 돈으로, 거래로, 협박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번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인수를 선언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게 치밀한 복수극이었다. 서리는 공포를 느꼈다. 이 여자는 단순히 질투하는 전처가 아니었다. 그녀는 냉정한 복수자였다. 그리고 타겟은 현우가 아니라 서린이었다. 어느 날 서린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다. 발신자는 한지은이었다. 커피 한 잔 어때요? 할 얘기가 있어요.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했다. 언제, 어디서? 내일 오후 2시, 청담동 라운지. 서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까? 다음 날 오후 2시, 서린은 청담동의 고급 프라이빗 라운지에 도착했다. 입구에서 직원이 그녀를 안내했다. 한지은 고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린은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이 열리자 지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샴페인을 마시며 우아하게 미소 지었다. 어서 오세요, 서린 씨. 앉으세요. 서린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지은이 샴페인 잔을 건넸다. 한잔 하시죠. 전 괜찮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여자끼리 얘기하려고 부른 거예요. 지은은 다리를 꼬고 서린을 바라봤다. 서린 씨는 날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질투에 눈먼 전처? 집착하는 여자? 서린은 대답하지 않았다. 지은이 웃었다. 아니에요. 난 그냥 내 것을 되찾으려는 여자일 뿐이에요. 지은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오늘 당신을 부른 이유는 딜을 제안하기 위해서예요. 그녀는 USB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뭔지 알아요? 서리는 고개를 저었다.
지은이 설명했다. 이 안에 당신과 현우의 불륜 증거가 다 들어 있어요. 호텔 CCTV,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신용카드 내역. 심지어 당신이 현우 사무실에서 키스하던 사진도 있어요.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어떻게 구했냐고요? 간단하죠. 돈이면 다 돼요. 사설탐정 고용하고, 호텔 직원 매수하고, 핸드폰 해킹하고. 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이혼하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현우가 바람 피우는 거, 당신이 그 상대인 거, 다 알면서 이혼해 준 거예요. 설이는 말문이 막혔다. 왜요? 왜 그랬어요? 복수를 위해서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본 뒤에 모든 걸 무너뜨리려고요. 지은은 USB를 손가락으로 톡톡 쳤다. 이걸 언론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유명 건축회사 대표의 불륜 스캔들. 당신 얼굴은 포털 사이트 메인에 뜰 거고 현우 회사는 완전히 망할 거예요. 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지은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런 걸로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요? 그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나도 여자니까 딜을 제안할게요. 무슨 딜이요? 간단해요. 현우와 이혼하세요. 설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뭐라고요? 지은이 계속 말했다. 당신이 현우와 이혼하고 그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게 만드세요. 그럼 이 USB는 묻어줄게요. 그게 말이 돼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안 하면 이 USB가 내일 아침 모든 언론사에 배포돼요. 당신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설이는 눈물을 흘렸다. 당신 진짜 미쳤어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미쳤다고요? 아니에요. 난 당신을 닮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설이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절대 안 해요. 절대로. 지은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내일 뉴스 보세요. 재미있을 거예요. 설이는 라운지를 뛰쳐나왔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구토가 나올 것 같았다.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탔다. 차 안에서 그녀는 흐느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는 없었다. 그는 또 늦게 들어온다고 문자를 보냈다. 설이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와인 한 병을 꺼내 따랐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올라왔다. 그녀는 지은에게 받은 명함을 꺼내봤다. 그리고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문자를 썼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정확히 말해요. 5분 후 답장이 왔다. 간단해요. 당신이 모든 걸 잃는 걸 보는 거예요. 설이는 와인잔을 벽에 던졌다.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다. 이 여자를 끝장내야 해. 반드시.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며칠간 설이는 계획을 세웠다. 지은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녀는 사설탐정을 고용했다. 한지은이라는 여자를 조사해 주세요. 약점을 찾아야 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비용은 많이 들 겁니다.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줄게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다. 한지은 42세. 이혼 후 투자회사 설립. 현재 자산 200억 추정. 깨끗합니다. 스캔들 없고 범죄 기록 없고 심지어 교통 위반도 없어요. 설이는 좌절했다. 약점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 있긴 해요. 뭔데요? 그녀는 아직도 강현우를 사랑합니다. 설이는 그 말에 멈췄다. 사랑? 네. 제 조사에 따르면 그녀는 현우 씨 사진을 아직도 지갑에 넣고 다녀요.
그리고 매년 결혼 기념일엔 혼자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을 마십니다. 설이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 아니면 두려움? 그날 밤 설이는 결심했다. 현우를 이용하자. 그가 지은에게 돌아가는 척하게 만들자. 그리고 지은이 방심했을 때 USB를 빼앗자. 하지만 이 계획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다. 현우가 진짜로 지은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것. 며칠 후 설이는 현우를 설득했다. 현우 씨, 지은 씨가 USB로 우릴 협박하고 있어요. 우리 끝장난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떨궜다. 알아.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데? 당신이 지은 씨한테 돌아가는 척 하세요. 그녀가 방심하면 USB를 빼앗는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안 돼. 지은이가 바보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아직 당신을 사랑해요. 그게 그녀의 약점이에요. 현우는 한참을 고민했다. 만약 내가 진짜로 마음이 흔들리면? 그럴 리 없잖아요. 당신은 날 사랑하잖아요. 현우는 설인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알았어. 해볼게. 다음 날 현우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만날 수 있을까? 지은은 놀란 듯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할 얘기가 있어. 둘이서만.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한강이 보이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지은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현우는 그녀를 보며 잠시 멈칫했다. 예전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오랜만에 둘이 만나네요. 지은이 미소 지었다. 그러게요. 7년 만인가.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대화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다. 과거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기억나?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발리였죠. 호텔 수영장에서 밤새 수영했잖아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심이에요? 응. 솔직히 요즘 후회해. 너랑 이혼한 거.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왜요? 설인 씨랑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긴 한데 뭔가 다르더라. 너랑 있을 때랑은.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현우 씨, 저 놀리는 거예요? 아니야. 진심이야. 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은 손을 빼며 웃었다.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현우는 설인에게 거짓말했다. 회사 일로 늦어. 실제론 지은과 있었다. 두 사람은 과거의 데이트 장소들을 다시 찾아갔다. 서울숲,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현우는 점점 혼란스러웠다. 자신이 진짜 연기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인지 구분이 안 됐다. 어느 날 밤 지은이 물었다. 현우 씨, 솔직히 말해요.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지은이 웃었다. 설인 씨가 시킨 거죠? USB 빼앗으려고. 현우는 당황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거짓말 마세요. 나 그 정도는 알아요. 지은은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거 원해요? 현우는 그것을 바라봤다. 지은이 말했다. 가져가세요. 난 애초에 쓸 생각 없었어요. 뭐? 이건 그냥 협박용이었어요. 진짜 목적은 당신이 나한테 돌아오게 만드는 거였죠. 현우는 USB를 받았다. 하지만 이상했다. 왜 이렇게 쉽게 주는 거지? 지은이 속삭였다. 현우 씨,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나랑 다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현우는 침묵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지은은 그의 뺨에 손을 댔다. 대답 안 해도 돼요.
당신 표정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선을 넘었다. 현우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멈출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다. 설이는 밤새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에야 그는 집에 나타났다. 설인이 소리쳤다. 어디 있었어요? 왜 연락 안 받았어요? 현우는 피곤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요? USB는 가져왔어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여기 있어. 설이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정말요? 어떻게 구한 거예요? 지은이가 줬어. 그냥? 왜?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이는 그의 표정을 보며 직감했다. 현우 씨, 설마. 현우가 고개를 떨궜다. 설이나 미안해. 난 혼란스러워. 뭐가 혼란스러워요? 내가 누굴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설이는 비명을 질렀다. 지금 장난해요? 우리 결혼했잖아요. 알아. 근데 지은이를 만나면서 예전 감정이 다시 올라오더라. 설이는 그의 뺨을 때렸다. 당신 미쳤어요? 현우는 맞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설이는 집을 나갔다. 그녀는 호텔에서 혼자 밤을 보냈다. 눈물을 흘리며 USB를 확인했다. 하지만 USB는 비어 있었다. 아무 파일도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지은은 처음부터 증거 따윈 없었다. 모든 게 심리전이었다. 며칠 후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다. 건축회사 대표 강연우 산길 차량 전복사고로 사망. 경찰 발표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음주운전 단독사고로 결론. 하지만 차량 감정 결과 브레이크 라인에 절단 흔적 발견. 조작 가능성 제기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수사 종결. 블랙박스는 사고 10분 전 전원이 꺼진 상태. 현우의 핸드폰에서 마지막 통화 기록은 한지은. 통화 내용은 복구 불가. CCTV에 찍힌 마지막 모습은 한강 다리를 건너는 그의 차량. 30분 후 북한산 산길에서 전복된 채 발견.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하지만 가장 앞줄엔 두 여자만 서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설인과 지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조문객들을 맞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두 여자 때문에 저 남자 죽었다던데. 불륜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났네. 누가 죽인 걸까? 장례식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모두 떠났다. 빈 장례식장에 두 여자만 남았다. 밖에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은이 먼저 말했다. 이제 만족해요? 설이는 관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요. 당신은요? 지은도 웃었다. 나도 아니에요. 설인이 관에 다가가 속삭였다. 그 사람 결국 내 곁에서 죽었어요. 마지막 문자도 저한테 보냈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렀대요. 지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통화는 저랑 했어요. 그리고 만나러 오던 중이었어요. 설인이 지은에게 다가갔다. 정말요? 그럼 당신이 죽인 거네요. 뭐라고요? 차 브레이크요. 당신이 조작한 거 맞죠? 지은이 차갑게 웃었다. 증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당신 표정이 말해주고 있어요.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설인이 귓속말했다. 괜찮아요. 나도 공범이니까. 그날 밤 제가 현우 씨 술에 수면제 탔거든요. 지은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설인이 미소 지었다. 당신이 브레이크 조작했을 때 그가 제대로 반응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약 때문이에요. 제가 먹였어요. 미쳤어요? 아니요. 당신을 닮아간 거죠. 두 여자는 서로를 노려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은 점점 커졌다. 미친 듯이 웃었다. 장례식장 안엔 그들의 웃음소리만 울려 퍼졌다. 밖에선 천둥이 쳤다. 잠시 후 두 여자는 웃음을 멈췄다. 지은이 물었다. 우리 둘 다 살인자네요. 그러게요. 근데 누가 잡으러 오겠어요? 증거도 없는데. 그럼 우린 이제 뭐해요? 설인이 대답했다. 공범이죠. 지은이 손을 내밀었다. 앞으로 비밀 지켜줄 거죠? 설이는 그 손을 잡았다. 당연하죠. 우린 한 배를 탄 거니까. 두 여자는 악수했다. 그들의 손은 차가웠다. 밖으로 나가자 비가 쏟아졌다. 두 사람은 각자 우산을 펼쳤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설이는 강남 쪽으로, 지은은 반대 방향으로. 그들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했다. 카메라는 위에서 두 여자를 비춘다. 빗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두 개의 검은 우산.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자막이 떠오른다. 3개월 후, 한지은은 강현우의 회사를 완전히 인수했다. 현재 자산 500억 추정. 윤설이는 현우의 보험금 50억을 받았다. 현재 해외 거주 중. 두 여자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강현우의 죽음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마지막 장면. 1년 후, 설이는 파리의 한 카페에 앉아 있다. 와인을 마시며 센 강을 바라본다. 그녀의 핸드폰이 울린다. 문자 메시지. 발신자 지은. 잘 지내요? 가끔 생각나네요. 우리의 비밀. 설이는 미소 지으며 답장한다. 저도요. 무덤까지 가져갈게요. 그녀는 핸드폰을 끄고 와인을 한 모금 마신다. 하늘엔 별이 빛난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별빛이 없다. 공허할 뿐이다. 같은 시각 서울. 지은은 자신의 오피스 최상층에서 야경을 바라본다. 그녀도 와인을 마신다. 창밖 서울의 불빛들이 아름답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는다. 그녀의 책상 서랍엔 현우의 사진이 들어있다. 그녀는 서랍을 연다. 사진을 꺼내본다. 눈물이 흐른다. 미안해요, 현우 씨. 하지만 당신도 저를 배신했잖아요. 그녀는 사진을 불에 태운다. 사진이 재가 되어 사라진다. 재는 바람에 날려 창밖으로 흩어진다.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변한다. 마지막 자막. 사랑은 전쟁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쟁터로 만들었다. 그리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는 없다. 모두가 피해자이고 모두가 가해자였다.